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란 마이크로 단위의 LED 소자를 촘촘히 붙여 스크린을 만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월 럭셔리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마이크로 LED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소식에 일본 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 해당 시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액정 표시 장치 LCD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모두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엄청나서 감히 범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은 LCD와 OLED 시장 모두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한국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죠. 대신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 개발에 뛰어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차세대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눈물겨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마이크로 LED 시장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경쟁이 뛰어든 건 일본 업체 두 곳입니다. 소니와 교세라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소니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교세라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교세라의 제품이 소니 제품보다 정밀도와 세밀도가 뛰어나고 OLED를 넘어서는 밝기를 확보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삼성과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력에서 삼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글로벌 업계의 평가에서도 소니와 교세라 등의 일본 업계는 이 시장에서 승산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삼성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 LED 시장은 B2B와 B2C 모두 삼성이 선점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업체들은 제작한 마이크로 LED의 사용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TV와 자동차 전자장비에 사용될 거라는 모호한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일본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애플은 마이크로 LED 시장을 잡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비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협력 기업에서 제공받았죠. 삼성 디스플레이, JDI, BOE 등이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LED 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다 중국과 대만의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겠네요. 마이크로 LED는 기술적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수율과 비용 같은 어려운 난제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전자산업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입니다. 마이크로 LED 시장은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610만 대 규모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억 3천만 대로 무려 95%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규모는 19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3조 3,7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삼성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베노믹스를 주창했던 아베의 경제정책은 현재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여기에 더해 10월 들어 소비세 증세까지 감행하여 일본을 더 힘들게 만든다며 조목조목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로이터를 인용하여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일본의 경제 규모가 몇 달 안에 대폭 줄어들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아베노믹스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베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중 3분의 2가 압도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기사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늘리기를 원하지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글로벌 성장과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면서 지난 분기에 걸쳐서는 그 반대가 급격히 약화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아베는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소비세 인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에 대한 높은 부담은 소비자 지출을 냉각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로이터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가 세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짓누를 것이라 답했고 26%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였고 단지 5%만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식품가공업체 매니저는 세금 인상은 소비 심리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음을 기사는 전하며 니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세후 수요 감소와 급격한 세계 경제 침체가 결합되면 일본 경제에 분명히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들까지 겹쳐 아베의 입장이 많이 난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일본 언론 리테라도 한몫 거들며 아베의 소비세 증세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일본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증세마저 실행한 아베는 분명히 말해 미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부담을 가지는 역진성이 높다며 정부가 재정 재건과 사회 보장을 위해
위해서라는 말로 소비세 인상을 해왔지만 오히려 31년간 지방 채무는 246조엔에서 1069조엔으로 약 4배로 늘어났고 사회보장연금에서도 직장인의 의료비용 부담이 3배로 늘어났다며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이에 대해 이 모두가 정부의 거짓말이라고 발언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는 이어서 같은 시기에 소비세수는 397조엔이었던 것에 반해 법인세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면서 결국 약자로부터 착취하여 대기업과 부유층을 윤택하게 하고 소비세를 증세하여 이 부분을 보충해온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궁을 해봤자 아베는 뻔뻔하게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 결과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만 쌓여가고 있는데 그 예시로 도요타 자동차는 아베 정권 약 5년간 약 5천억 엔의 감세를 받았다며 아베 정권 아래서 이런 대기업 우대 정책의 결과로 기업들의 내부 유보금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겠다던 아베의 야심찬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로 그 종말을 맞이하고 대기업과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는 증세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기 침체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압박들은 점점 더 생겨날 것이기에 아베 내각은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자국 내 경제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부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대상 국가로 대한민국을 고른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베 정권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희 BK 뉴스의 시선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735만 명에 달했던 일본행 관광객은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급감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일본 생산 유발 감소액은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감소액보다 무려 9배나 많은 규모였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불티나게 팔리던 일본 자동차 판매량도 60% 가까이 줄었고 일본 맥주도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제 와서 출구 전략을 찾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방위성의 요시노코지 국제정책과장은 한일 군사협의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양국의 군사협의 채널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일 북한이 쏜 미사일 개수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보이자 한국과의 지소미아 중요성을 자극하며 먼저 군사협력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베는 2년 동안 금기시됐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발언을 다시 꺼냈습니다. 과거 아베는 연설 때마다 항상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발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집권당 2인자인 미카엘 자민당 간사장은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일이라고 말했고 아카바 가즈요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도 아베는 국가 간 약속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싶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일본 기업들은 스스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았고 국산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도쿄가 공업은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E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포토레지스트 업체인 B사도 일본에서 생산하던 E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으로 옮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터 화학공업은 연내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해 한국에 출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일본 업계도 자국 정부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판로가 끊기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 손 놓고 있다가는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우익 세력은 언론과 방송에서 혐한을 조장하며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마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7만 4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6%나 줄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60만 4,482명으로 같은 기간 10.3%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8월 방한한 일본인 증가는 역대급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여전하고 20, 30대는 정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들 중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치 않는 삼성전자에서 5G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를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기에 5G를 구현하려면 한국 인프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려 했던 삼성은 일본의 5G 장비를 납품해 5년간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장비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들의 움직임은 아베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중요한